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우리 블루 드래곤님이 수산이가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어제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박수 칠까요? 제작진 소리 질러. 네. 이게 행복이지. 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맛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 이런 분위기야? 저희는 이런 밝게 분위기야? 갑니다. 저희는 밝게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어떤 내용들 다뤄볼 건지 전반전에는요.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논란과 또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 내분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요 이야기도 다뤄보고요.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지금 명태균 녹취록에 이어서 김한정 그냥 저스트 강혜경 씨와 통화인 줄만 알았는데 김한정 녹취록이 생각보다 좀 흥미로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쫙 나눠보고요. 후반전에는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모셔가지고 지난 방송 때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축구 관련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전 함께하실 우리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실장님은 사실상 이제 저를 워낙 자주 보시고 예. 요즘에 왜 못 뵀죠? 요즘은 못 뵀네요. 아하. 여기 처음인데 네. 스튜디오가 엄청 좋네요. 여기 또 나름 괜찮아요, 저희가. 스튜디오 큰 거 구하셨네요. 예. 관심 있으세요? 평수가 꽤 된 거 같아요. 요 정도면은 한 달에 한 180 이상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우리 부동산에서 나오신 거 아니니까요. 건물은 잘 나오죠? 네? 아니 건물 잘 나오는지. 자, 우리 실장님 진짜 근데 늦은 시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잠시 후에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아유, 여기 스튜디오 정말 좋네요. 아. 네, 아까 뭐 더운 물 나오시냐 그랬는데 네. 정말 자취방 구하실 때 꼭 물 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또 깨알 팁 하나 드리고요. 네, 아니 이게 너무 좋아서 네. 한 말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이 약간 오늘 방송 어떤 분위기로 알고 오셨습니까? 솔직히 오시기 전에. 저는 무겁고 진중하고 아, 이제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진행자분께서 곽수산님이시라는 거 편하게 보고 가야죠. 되게 밝겠구나 예. 생각했는데 뭐 첫부터 멘트부터 뭐 바로 왕이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렇지, 편하게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또 방송 나와주신다고 하면은 오실 때 복장도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트레이닝복 입고 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누워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잠깐 누워도 되나요? 누워서 허리가 좀 하세요. 아픈데. 편하게 갑니다. 네,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랑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방금 전에 방송 하나 끝내고 오셨죠? 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예. 이준석 의원이랑 같이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그 매블쇼에서는 예. 김소연 변호사가 아. 이준석 의원 지금 한창 때리고 왔거든요. 예. 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일단 오늘 좀 어떤 이야기로 거기서는 주제가 나왔습니까?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일단은 오늘 또 공개된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 격인 김한정 씨의 녹취. 네. 그래서 뭐 이준석 여론조사 많이 도와줬다.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음. 그 돈을 어쨌든 김한정 씨가 좀 후원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렇지. 얘기를 했죠. 네. 여기 이제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나름 해명을 올렸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페이스북 말고 방송에서는 좀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그냥 궁금해요. 본인은 김한정 씨를 본 적이 없다. 아. 그러니까 캠프 같은 데서 오세훈 시장 사칠 재보궐선거 때 그때 본인도 캠프를 가곤 했으니 네.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가깝다니 네. 오며 가며 지나칠 수 있고 명함도 나눴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본인이 보도된 뒤에 본인이 뭐 통화 기록, 카카오톡 다 봤는데 그 사람과 연락한 게 없고 본인 머릿속에 그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여기서 뭐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일단 김한정 편하게 씨가 그 새끼라고 하잖아요. 네. 저 녹취에. 네. 어. 뭐 이준석 의원이 CBS 그 지상파인데 거기서 그 편 그대로 썼어요. 오 진짜? 네. 그래요? 아니 나한테 그 새끼라고 하는데 내가 친하겠냐?
본인이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면 그 새끼라고 하겠냐? 아니 근데 녹취록이 친하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거기서 뭐 녹취록에서 뭐 그 새끼랑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와줬다, 뭐 앵벌이에서 뭐 해줬다 이제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뉴스타파에서 오늘 보도한 거. 그 저희가 이제 글씨를 보면은 봐봐요. 아유 그 새끼 만나가지고 다 해줬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 앵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해줬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김한정 씨를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예를 들어 대선 관련 또는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한 게 사실은 김한정 씨 본인 생각은 이준석 의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석 의원 주장이에요. 그분은 본 적도 없다. 근데 저는 약간 분위기는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또 원래 사람을 잘 믿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또 추궁으로 가줬어야죠, 시장님. 근데 물어보는데 일단 본인은 강혜경 씨도 만난 적이 없다. 어.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데 그걸 왜 내가 해명해야 되냐? 나는 전혀 강혜경 씨도 만난 적이 없고 물론 명태균 씨는 봤고 명태균 씨랑 이런저런 카톡도 나눈 건 있다. 근데 강혜경 씨를 만난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매일 이준석 내가 만나서 뭐 했어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의원을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가요? 아니 뭐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뭐 강혜경 씨, 김한정 씨를 보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해줬기 때문에 명태균 씨랑 알고 지내면서 그 긴밀한 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준석이 해주는 거니까 좀 이렇게 내수하면 당연히 이제 안 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이준석 의원이 저도 뭐 사실 예전부터 알기도 하고 네. 뭐 처음 비대위원 2012년 한 때부터 방송에서 보고 했으니까 물어봤는데 예전부터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먼 사이는 아니다. 먼 사이는 아니다. 그걸 이제 이준석 의원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이것저것 얘기한 사이는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되거나 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사석에서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여러 번 선을 그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만한 건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오늘 좀 급박하게 왔는데 네. 따로 또 밥을 좀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건 뭐 전제하는 거는 저는 이건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듣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명태균 씨를 안 건 아니고 김영선 의원이 처음에 소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22년 5월 9일 날, 22년도? 네, 22년 5월 9일 날 처음 그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카톡이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 씨 핸드폰 연락처 좀 달라. 그러고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 두어 달 뒤인가요? 대구에 갔었는데 무슨 강연 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처음 연락이 왔다. 오면서 그는 대표가 된 다음이죠. 와서는 많이 도움을 줬던 명태균입니다 하고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대표가 된 이후에 네, 창원에서 만나러 가겠다. 네. 또 이제 굳이 거절할 건 없어서 그래라. 근데 와서 그때 본인이 처음으로 명태균 씨랑 봤다.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경선에 대표가 되는 그때 경선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으로 도왔던 것 아니냐라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검찰도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에요. 거기에서 뭐 제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따로 원래 명태균 씨가 밀던 사람은 그해 경선에 다른 사람이었다. 당 대표 그 경선 때? 네. 당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등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김웅은 원래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었고 그런데 원래 밀려던 사람은 다른 후보였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이제 밝히지는 않겠어요. 네.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분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결국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다음에 본인과 약간 친한 척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원래 밀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론 조작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리고 PNR 공표조사에서 처음 자기가 4차 때가 뜨는데 그때는 2등, 그다음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다라는 게 일단 이준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거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뭐 이게 다 알지 못하시고 뭐 이야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준석 의원한테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듣고 싶은 거는 네. 그 당 대표 전에 분명히 이제 방송에서 내 커뮤니티에 큰 거 하나 터진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로 그 이준석 의원 1등하는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건 없거든요. 혹시 그거는 못 물어봤어요. 아, 그게 핵심인데. 변호사님 그게 핵심이거든요. 난 그거 완전 그냥 그게- 패부 쫙 찌르는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아, 상황이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걸 좀 한번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면 그거는 또 뭐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실지 그거 모르겠는데. 핵심이야.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명태균 씨가 가르쳐 줬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있다고. 왜냐면은 보통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당시 PNR이 한 조사였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더 그 뭐랄까요, 명망 있는 데들은 그렇게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갤럽이나 한국리서치, 뭐 엠브레인 이런 데들은 미리 알려주고 친한 기자가 물어본다고 해서 알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전당대회나 이럴 땐 다르지만 예를 들어 주가 조작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네. PNR이 그런 건 아니어서 미리 알려줄 수도 있다. 전 그런 거는 뭐 저도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 생각은 제 생각 한번 쭉 들어봅니다. 일단 예.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뭐 김한정 회장은 모른다, 뭐 그리고 전혀 뭐 그런 거를 요청한 바도 없다,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녹취록, 그러니까 강혜경 씨와 김한정 회장의 이 녹취록이 바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죠. 이게 이준석 의원의 직접 목소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제3자들끼리의 대화이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뭐 없던 일이 뭐 있는 일이 되냐, 뭐 이렇게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무언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정황은 의심을 할 분명히 수 있죠.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더 나아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징검다리가 있다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녹취록을 보면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되게 좀 특이했거든요. 우리.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여론조사했고 맞아요. 뭐 우리가 뭐 돈 다 내가지고 뭘 해줬고 왜 우리지? 그러니까 강혜경 씨하고 뭐 그 당시 명태균 씨가 우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김한정 회장이 껴서 자기가 우리라고 하면 과연 오세훈 시장이랑은 어떤 관계였을까? 아, 오세훈 시장이랑도 예.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왜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김한정 씨가 등장하고 나서 핵심은 그거예요. 최초에는 그냥 저스트 오세훈 당시 후보의 그냥 스폰서였구나 정도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왜 내줬지? 약간 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유니버스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른 쪽에도 뭔가 줄이 있고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나? 라는 의혹으로 조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님이랑 제가 엊그제도 방송해봤는데 그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김한정 씨의 녹취에 따르면은 강혜경 씨와 통화를 할 때 명태균만 죽이고 국민의힘은 살려야 된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그냥 오세훈 시장만 관련 있는 사람이면 야 오세훈 살리자 이게 맞는데 사실 국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서는 일단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인물로 보십니까? 저는 무슨 이준석 의원을 뭐 쉴드 치자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요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이게 9월 9일이잖아요. 네. 뉴스토마토에 명태균 관련 의혹 보도가 난 뒤에 닷새인가 그래요. 그렇죠. 9월 9월 5일이었어요. 5일에 네. 네, 기사가 그러면서 사흘이군요. 그러면 네. 나흘인 뒤인데 처음부터 이제 긴장을 했다. 혹시 누가? 여기서 불똥이 튀면 안 된다. 어... 오세훈 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이 작업들은 다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뭐 대구에 있는 시장님도 명태균 씨와 아주 가깝고 이준석 의원도 가깝죠. 근데 다 지금 나중에 모른다, 뭔다. 오세훈 시장도 알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고 있는 전략. 근데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9월 9일이면은 그냥 되게
완전 기초적인 내용만 나왔을 때거든요. 김영선 의원 관련된 이제 공천 개입이라서 그랬죠. 오세훈 시장까지 뻗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게 너무 이르긴 해. 요때 볼 때는 일단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 이건 물론 다 제 상상이에요. 네네. 제가 김한정 씨랑 연락한 것도 없고 근데 네. 떠보는 거죠. 강혜경 어디까지 씨를? 알고 있고 어떤 걸 혹시 갈래가 어디로 타지는지 그러면서 갈래를 물기를 저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실제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가 이제 계속 여사의 녹음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만났잖아요. 3시간 만났을 때 이준석 의원도 그게 아니야. 여론 뭐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은 창원 산단이야. 요거는 창원 산단으로 물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가지고 하면 혹시 자기가 뭐 피곤할 수도 있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거 여부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본인 당 대표 경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저 뭐죠? 그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혹시나 뭐 당대표니까 법적 책임 뭐 도의적 책임 어떻게든 총괄적인 그런 것들을 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창원 산단 쪽으로 물기를 돌렸다. 그러니까 저는 김한정 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래요? 떠보고 그다음에 물기를 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사실은 네. 이제 방송에서 뭐 강혜경 씨가 출연한다. 그럼 상당히 예의주시로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할지. 아, 초창기 때? 네,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물기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건 개인적인. 전 둘 다 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것도 지금 아니고. 얘기해 주시는 거는 오세훈 시장의 이름이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오세훈 시장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강혜경 씨가 방송에 나오거나 하면 오세훈 시장... 초반에 네. 그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뭐 오세훈 시장도 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다가 오세훈 시장이 뭐 고소하겠다가도 고발장을 써놨다, 고소장을 써놨다 이런 다음에 다시 써놓기만 쑥 한 들어갔었잖아요. 거. 네. 그럴 때쯤에 그때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다. 거짓말 안 되니까. 이건 사실 핵심은 저는 그래서 늘 쭉 나오면 핵심은 뭐 많이 한다 보면 예를 김진태 지사도 막말로 다 될 수 있고 명태균 씨가 도움을 줬을 수 있고 그렇죠. 박원순 지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과 여사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꾸 물기를 서로 튕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김한정이라는 지금 사람의 근데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말씀이 일견 동의하는데 네.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이 녹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9월 5일에 그 뉴스 토마토에 단독 나오고 나서 9월 9일에 이제 녹음된 내용인데, 물론 뭐 떠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혜경 씨와 조금은 그래도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이 같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그 당대표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인연이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뭐 스폰서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강혜경 씨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막 새끼라는 말은 그렇게 뭐 가깝지 않으면,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쓰긴 좀 어렵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좀 어쩌면 비속어도 스스럼 없이 막 쓰는 정도의 사이인 거는 분명한 거, 우리라고 표현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렇지. 적어도 강혜경 씨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했던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전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녹취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느 증거들을 압수수색해서 어떤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술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나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3,300만 원 대납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녹취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서 단순히 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뭐 그게 아니고 돈만 줬습니다가 아니라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검찰이 최소한 이준석 대표나 오세훈 시장 건은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창원지검 쪽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오, 네. 그때도 이미 이제 검찰이 상당히 수사 의지가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있고.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잘 네. 아시겠지만
사실 검찰은 수사를 좀 덜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만 가거든요. 이건 범죄도 아닌데 굳이 내가 왜 해? 이렇게 가는 게 한 트랙이 있고 또 다르면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기 위해서는 전체 전모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다 뒤지잖아요. 지금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수사기관이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패턴들을 보면 네. 이거를 진짜 끝까지 파헤쳐 나가려고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건지가 약간 보이거든요. 아 보여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은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증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나가는 뭐 속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손을 대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명태우 씨 구속된 혐의는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 관련돼서 공천계획 관련해서 돈 받았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 수사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어. 그것만 해가지고 덮으려고 하면 그것만 할 텐데 그게 그쵸. 아니라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는 있어요. 확인하겠다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 기간이 12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네. 그럼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해서 명태균 씨는 일단 기소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추가로 나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수사팀은 현재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내외도 수사는 한다라는 방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서로서 결심하고 회의에서 그래 땅땅 이건 아니겠지만 내부 분위기가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뭐 정확히는 세 단계인데 일단은 검찰총장이 이거는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검찰총장이 허락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조치해버리면 되거든요. 아.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싫어?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팀은 의견을 계속 내겠죠. 만약 그렇죠. 이게 충돌이 표출되면 예를 들어 특검에 영향을 주겠죠. 아하. 충돌이 이것도 표출되면. 또 막아? 그럼 특검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수사팀이 제가 이건 전망하는 건데 수사팀이 그런 수사 의지를 갖고 대통령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수사를 세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명분이 오케이, 서거든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확실한 그래서- 게 있어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도 내가 세게 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측을 검찰이 약하게 앞서 이제 본 것들을 놓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 가서라도 또는 다른 이유로서도 대통령을 막기 위해 만약 수사팀이 아유 대통령은 안 되지 하더라도 그럼 이쪽 어차피 세게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요 명태균 게이트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 그 개정안 표결했을 때 네. 개혁신당이 다 반대했잖아요.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 개혁신당의 그 추천권을 뺏는 법안인데 어떻게 찬성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개혁신당에는 추천권이 없는 걸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직접.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반대한 이유가 사실상 그 개혁신당은 야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언젠가 국민의힘에 대한 가고 싶은 마음 혹은 이런 게 남아 있나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저는 근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 질문을 좀 했고, 근데 제 이준석 의원을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싫어해요. 한동훈 대표는요? 한동훈 대표도 싫어하죠. 누구를 더 싫어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훨씬 싫어해요. 그거는 그 약간 제가 볼 때는 한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그렇게 내쫓아? 음. 나는 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다시 뭐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잘 지내자 그럴 스타일은 아니고 응. 그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곤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늘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 민주당도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규칙이 원래 아시겠지만 특검 후보 추천을 하는데 상설 특검에 7명인데 추천위가 후추위가 네. 뭐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이에요. 이 여덟. 규칙에서 이 4명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 건데 보통 여야로 교섭단체에서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명확히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자가 네. 같이 관련이 돼 있다면 여당은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둘, 조국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를 준 겁니다. 네. 근데 진보당 한 명이 진보당 의석수가 3이에요. 개혁신당도 3이에요. 네. 그럼 둘 중 어디를 줘야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규칙에 그런 저는 거기까지 못 봤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수인가 뭐 연장자가 있고 연장자, 선수, 예. 선수와 연장자로 준다는. 개혁신당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얘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안 줬다. 그러고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뭐 안 통과될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그냥 기분 나쁜 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앞으로 특검이든 뭐든 하려면 개혁신당을 잘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저 같으면 진보신당에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개혁신당으로 줬어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으로 투표 하나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의원은 국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아, 근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실장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솔직히 말하면 싫어한다. 엄청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음. 근데 한동훈 대표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준석 의원이라면 한동훈 대표도 둘 다 싫어. 근데 한동훈 대표가 딱 봐도 흔들리는 것 같아. 잘하면 저 자리 나겠는데 싶어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국힘을 다시 한번 먹는다면 지금 여론에서는 대통령이 지지율도 안 좋고 내가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받아버리면 국민적 여론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윤석열 기회라고 볼수 있을 것 대통령이나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다음 대선 손은 안 잡죠. 솔직히 말하면 다음 대선이 언제일지 모르죠. 네. 27년이 예정돼 있지만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대선에는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과 명확한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을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림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그거는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부터 쭉 이기면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약간의 분위기 쇄신이 돼서 그런 것이고 그 전에 제가 알기로 원래 윤석열 후보는 별도의 당을 차려서 보수 후보 단일화 그림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원래 장제원 의원 생각이었어요. 아. 제가 장제원 의원한테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약간 지지도를 올려놔서 탄핵 수령에서 벗어난 것 같으니까 입당으로 선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지금은 나가 있지만 보수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계도로 가면 깽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로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개혁신당 쪽에 우리가 손을 잡고 단일화 구도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는 이준석 의원 성정상 없고 최소한 점령군 또는 점령군. 당대당의 단일화 예.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뭐 능력 있는 정치인인 건 맞지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는 것도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준석 의원을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이준석 의원을 많이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사이지 일방만 싫어하고 누구는 미련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약에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고 뭐 김옥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보수 진영에서 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이준석 의원에게로 간다? 요거는 좀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그래서 자꾸만 그걸 알기에 본인이 이제 야당 포지션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야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거 아주 그렇죠. 좋은 지적이야. 그래야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저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나쁜 점이자 강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세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대부분은 약간 기득권층도 많고 또 관료제에서 좀 익숙한 분들이에요. 고위 관료 출신도 많고 그쵸. 예를 들어 뭐 경찰청의 차장 출신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경찰청 높은 분들이나 장차관 출신도 많고 네. 그러니까 권력에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따지고 보면 김진태 지사 잘 알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엄청나게 제일 그렇죠.
시쳇말로 조진분이 김진태 지사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 울면서 어. 일단 그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그게 얘기를 맞다면 하잖아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 내가 싫어했어. 근데 우리가 권력 잡으려면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럼 난 따라가요. 그게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옛날에 정치부 출입해서 현장 갈 때도 보면 그런 게 나름 잘 돼 있어요. 아 하긴 국민의힘 그러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렇죠.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이지만 또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런 국민의힘 것도 있고. 내부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고 근데 당시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 그 전에도 나왔었고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를 제일 지켰고 한나라당 당대표를 2번이나 한 분이지만 이분 갖고 못 이긴다. 힘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시킨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선 전에는 국민의힘이 일단 이기는 수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엄청난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